한자와의 즐거운 만남, 한자를 통한 세상과의 만남, 즐거운 한자 공부의 동반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쏙쏙 한자 300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멋지게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6급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말글 청청청, 뿔을 청청청, 몸 채채채, 말 촌촌촌, 가장 채채채, 청청채촌채. 친구들의 멋진 율동 잘 보셨죠?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길 바라고요.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말글 청. 처음 우리가 만날 한자는 맑을 청자입니다. 이 맑을 청자는요, 물수에 풀을 청을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물이 푸른색을 띨 정도로 깨끗하여 맑다는 뜻을 가진 한자가 바로 맑을 청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요. 1번, 내일은 청소당번을 하는 날이다. 청소당번할 때 청자가 바로 맑을 청자가 되겠고요. 2번, 청결. 깨끗한 거죠? 청결은 맑고 깨끗한 겁니다. 청결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3번, 그분은 청빈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가난하지만 너무 맑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우리는 청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청명입니다. 날씨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맑고 밝은 것을 우리는 청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청순. 맑고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청순하다 하면 무척 좋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청백리입니다. 청백리는요. 아주 양심이 고든 선비를, 관리를 우리는 청백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맑을 청자와 관련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되는 뜻의 한자입니다. 맑은 청에 상대되는 한자는 흐릴 탁이 되겠고요. 청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에 황하라는 강이 있는데 물이 흐려요. 그래서 100년이 가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걸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다릴 때 백년하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풀을 청. 이번 한자는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자는 날생에 붉을 단을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초목에 싹이 나올 때는 붉은 빛을 띠나 자라면서 푸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풀을 청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요. 많은 청년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할 때 청자가 바로 풀을 청인데요. 이때는 젊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청춘을 인생의 꽃이라고 합니다. 청춘할 때 청자도 젊음의 의미로 쓰였고요. 3번,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청천벽력은 뭐예요? 푸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뜻이죠.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청과입니다. 청과는 뭐예요? 푸른 과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신선한 과일을 우리는 청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청색. 푸른색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청산. 푸른 산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자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한자 성어는 독야청청입니다. 독자는 무슨 독자예요? 홀로 독자 아닙니까? 홀로 푸르리다. 무슨 뜻이냐면요. 홀로 절개를 지킨다라는 뜻의 말이 독야청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몸체. 이번 한자는 몸체자입니다. 몸체자는요. 왼쪽에 뼈 고래, 오른쪽에 풍성풍을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많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것은 몸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몸체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 대체 이게 뭘까? 앞에 도자가 붙어서 도대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2번, 점잖은 선비 체면에 무릎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다니. 체면할 때는요. 그렇죠. 바로 모습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3번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간추려보자 할 때, 전체할 때 몸체자가 쓰이게 됩니다. 활용어 볼까요? 체육입니다. 체육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운동장에서 하는 게 체육이죠.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바로 체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체온입니다. 온은 기온이죠. 온도죠. 그래서 몸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인체. 사람의 몸을 우리는 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일심동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심동체는 뭐예요? 그렇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됐다. 한 마음,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될 때 아주 좋은 가정이 되겠죠. 다음 한자 보시면 마을, 촌. 이번 한자는 마을촌자입니다. 마을촌자는요, 왼쪽에 나무목에 오른쪽에 법도 촌을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나무목 밑에 질서 있게 모여 사는 마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촌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요즘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창가에 화분 놓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촌은 아파트가 모여있는 마을을 우리는 아파트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우리 외가는 강원도 산촌마을입니다. 산촌은요, 산에 있는 마을을 산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이 마을은 부촌입니다. 부촌은 뭐예요? 그렇죠. 부유한 동네를, 부유한 마을을 부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강촌이 있습니다. 강촌은 뭐예요? 강가에 있는 마을이 강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지구촌. 자, 전 세계가 서로가 관련이 많이 맺게 됨에 따라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됐다는 표현이 바로 지구촌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무의촌이 되겠습니다. 의자는 의원 이자죠. 의원이 없는 마을을 무의촌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가장, 최. 이번 한자는 가장 최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어려운 일을 무릅쓰고 사람을 해쳐 빼앗아 온다는 뜻에서 뒤에 가장의 뜻이 된 말이 가장 최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 최초의 눈사람일 것입니다. 최초는 뭐예요? 가장 처음이죠. 2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착한 거죠. 반대말은 최악이 되겠고요. 3번, 우리 학교는 최강의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최강은 가장 강한 것을 최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최고입니다. 고자는 무슨 고자예요? 옛고자죠.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도 최고네요. 이 고자는 무슨 고? 높을 고. 가장 높다는 뜻이 최고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최단, 짧을 단자죠. 가장 짧은 것을 우리는 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5개 한자 배웠고요. 남은 5개 한자 친구들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라 한 합시랍 합합 다행행 행행 향상향 형형 그림 화화 한합 행형화. 친구들의 귀여운 율동 잘 보셨죠? 여러분이 따라하면 더욱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 한자 보시죠. 한나라, 한. 이번 한자는 한나라 한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장기 둘 때 붉은색으로 된 것이 바로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 한자는요, 양자강 상류역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강물의 이름이 한수이며 한수 유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 이름인 한을 뜻합니다. 한나라 한자고요.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힘센 농부는 왜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한양은요, 서울의 옛날 이름이 한양이죠. 2번, 나는 한자 능력 급수 시험에서 5급에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한자의 한이 한나라 한자고요. 3번, 나는 한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문은 한자로 된 문장이 한문이 되겠죠.
활용어 살펴보면요. 한학입니다. 한자와 관련된 학문이 한학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족입니다. 한족은 중국 본토에 살면서 고대 문명을 만든 사람이 한족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은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우리는 문외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살펴보시면 합칠, 합, 이번 한자는 합칠합자입니다. 이 글자는 본래 뚜껑이 있는 밥그릇을 본뜬 것인데 합하다, 하나가 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합칠합자입니다. 예문 살펴보면요. 책꽂이의 길이를 다 합하면 856km나 된다. 무척 책꽂이가 긴 거네요. 2번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은 뭐예요?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합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합계를 내고하라. 합계는 한데 몰아서 계산함 또는 그 수를 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합창입니다. 합창은 뭐예요? 그렇죠. 서로 똑같은 노래를 입을 모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합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합의. 합의는요. 뜻을 모으는 것을 합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연합입니다. 서로 합해서 연결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지행합일입니다. 지, 아는 거죠. 행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즉,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 지행합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다행, 행, 이번 한자는 다행행자입니다. 우리가 행운할 때 이 행자를 쓰는데요. 자, 이 한자는요. 일찍 죽을 요와 거스릴 역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음을 면했다는 데서 다행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다행행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아기 햇살은 꽃잎 위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행복할 때 행자가 다행행자고요. 2번 넌 참 행운아야. 행운아는 뭡니까? 때를 잘 만나서 좋은 운수를 탄 사람을 행운아라고 얘기하고요. 3번 그를 만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은 운수가 좋다는 얘기죠. 활용어 살펴보면요. 행운 아시죠? 행운할 때 다행행자를 쓰고요. 자, 두 번째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천행. 천행은 뭡니까? 그렇죠. 하늘이 준 행복을 우리는 천행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준 행운을 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자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한자 성어는 천만다행입니다. 이거는 매우 다행스럽다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 만만다행이란 말도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형상, 형, 이번 한자는 형상형자입니다. 우물 속에 비친 여인의 긴 머리털의 형상을 뜻해서 이 글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형상형자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 1번 내 동생은 인형을 좋아합니다. 인형은 사람처럼 만든 거죠. 2번 우리 아버지는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자, 소형은 뭐예요? 그렇죠. 작은 거죠. 형체가 작은 겁니다. 3번 형식분인 질의응답이었다. 형식할 때 바로 여기 나오는 형상형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활용어 살펴보면요. 체형입니다. 체형은 뭐예요? 몸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비만형이다. 그럴 때 바로 이 체형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무형. 무형은 뭐예요? 형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형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판소리를 잘한다. 그럼 그거는 판소리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무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은 뭐예요? 형체가 있는 것이 바로 유형입니다. 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 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는요, 우리가 해일을 배울 때, 나리를 배울 때 해의 모양을 본떴다 그랬죠? 사물의 모양을 본뜬 문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한자의 일부와 이집트 문자가 바로 상형 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그림, 화, 이번 한자는 그림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림 화자 아랫부분에 밭전자 있죠. 그래서 밭을
구획하듯이 그린다는 데서 그리다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그림 화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1번 우리는 만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만화할 때 그림 화자 쓰고요. 2번 나는 파나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파나 해본 적 있죠? 파나 할 때도 그림 화자를 쓰고요. 3번 이모의 시화전을 보러 갔습니다. 시화전이 뭐예요? 그렇죠. 시를 썼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시화죠. 그걸 전시하는 게 시화전 아니겠습니까? 활용을 살펴보면요. 회화가 있습니다. 회화는 뭐예요? 그렇죠. 온갖 그림을 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수채화입니다. 수채화 아시죠? 자, 세 번째 화보입니다. 화보는요. 어떤 사건 같은 거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알려주는 그 그림과 사진을 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음입니다. 그림 화일 때는요.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영화. 여러분 영화 알죠? 화면 이렇게 읽는데 그림화 말고 여기는 글획이라고도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획수, 획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획수는 뭐예요? 그렇죠. 한자를 쓸 때 순서를 획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림화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한자 성어는 활용점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용에 뭘 그렸습니까? 눈을 그리니까 용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기난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10개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날개 청청 뿔을 청청 몸체체 마을 촌촌 가정 퇴퇴 한나라 한한 합칠 합합 다행행행 향상향형 그림 화화 청청채촌 채한합행형화 오늘 우리의 공부를 확인해보는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 보시죠.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마을 촌자죠. 늙을 노자 아닙니까? 그래서 촌로라고 쓰면 되고요. 2번은요. 악한입니다. 3번 안일 불이죠. 그래서 불행이라고 쓰면 되고요. 4번은 화순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획순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림화가 아니라 글획이고요. 자, 2번은 한자의 훈가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푸를 청 아니죠. 앞에 물수가 있으니까 맑을 청이고요. 자, 물수가 없는 2번은 푸를 청입니다. 3번 합칠 합이 되겠고요. 자, 4번은 두 가지 음과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림화, 글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죠. 1번 백설이 만건건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이것은 성산문 시조 중의 일부분인데요. 하얀 눈이 세상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리라. 다시 말해서 수양대군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 나 홀로 절개를 지키겠다는 멋진 시조의 한 구절입니다. 2번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다. 한마음 한몸이 됐다는 얘기죠. 3번 그만하기가 천만다행이다. 아주 다행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사자수학의 구는 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불선지가. 그렇죠. 착하지 못함을 쌓은 집에는 필류여왕.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더항 저항이 있게 된다. 그래서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선을 써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그림 화자를 배우면서 활용점정을 배웠습니다.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그렸을 때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 우리는 쏙쏙 한자 300을 통해서 300자의 한자를 다 배웠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6급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용의 눈동자를 찍듯이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척 수고하셨고요. 여러분과 만난 시간 무척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